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늘은 기억이 많은 사람과 기억이 적은 사람, 혹은 기억을 잘 빨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기억이 많다, 적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온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억이 많다, 적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구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기억이 많다, 적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반복된 기억들이 많아서 삶을 순탄하게 사는 것이 어려울 경우를 이제 기억이 많다라는 표현을 쓰고, 혹은 남들보다 적은 노력에도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들을 기억이 적다, 기억이 적은 편이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이 기억이 많고 기억이 적기 때문입니다.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기억이 많다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풀리지 않은 조상들 때로부터의 막혀있는 기억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은 내가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한 내 조상 위로 3대, 4대까지의 기억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흔히 뭐 업보라고도 하고 카르마라고도 하는 조상들의 삶이, 기억이 나에게 업보나 카르마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상들이 좀 더 순탄한 삶을 살아서 나에게도 그런 순탄한 DNA가 내게 남아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 내가 기억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병이 있으면, 내가 선천적인 병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해결해야 할 기억을 많이 가진 채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은 기억의 발현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선천적이다라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병이라는 것이고, 이 유전병, 집안의 내력인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똑같이 반드시 물려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가 정화를 하면 나의 자손이나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기억은 정화될 때까지만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염두해야 될 것이, 반드시 병을 정화로만 치유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병은 기억의 발현이긴 하지만 치유는 반드시 병원의 진료와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병원의 치료만 받는 것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것을 반드시 전제로 해주시고요. 선천적인 병이 있다면 나는 기억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면 역시 나는 해결해야 할 기억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의 삶을 봤을 때 친척들 중에 정신병과 관련된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면, 그리고 자살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면 나는 그 집안에 해결해야 할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라도 속하지 않다면 나는 굉장히 무난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만 정화를 해도 더 효과를 빨리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넘겨야 할 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내가 환경에 대해서 보통 사람보다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지구나 환경과 관련해서 정화할 기억이 많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데요. 건강 염려증,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큰 병이 아닐까 염려한다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양의 건강 보조제를 먹으려고 한다거나 평소에 건강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많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면 좌절하기보다는 나는 조금 남들보다 부지런히 더 많이 정화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정화를 시작하시면 그래도 정화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기억이 적은 사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사이가 좋고 부모와 나의 사이가 좋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상대보다 높은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보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도 빨리 일어나고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면 나는 충분히 기억이 적은 사람이고 지금 내가 잠시 시련이나 힘든 일에 빠졌더라도 정화를 통해서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억이 적다고 해도 기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책임들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화하면서 산다면 좀 더 순탄하고 적절하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외에도 기억을 잘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타인의 기억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엠패스라고도 하고 초민감자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내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굉장히 잘 공유받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통증을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보다 에너지를 쉽게 소진하고 남들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게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민감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정화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화를 하지 않으면 남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내가 예민하다라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좌절이나 시련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화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정화를 해나가신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기억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리고 기억에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세하게 다룬다면 디테일하게 할 이야기들이 더 많겠지만 일단 오늘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에 더 하나하나씩 깊게 다룰 때가 있으면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하.